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10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스포츠부 이승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D-100일이 아니라 G-100일이가 궁금하신 분들 참 많더라고요. 이게 올림픽 게임의 그 게임 G를 강조해서 G-100일이라고 한다고 하던데요. 이 성화도 이제 우리나라에 왔고 여러 가지 행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평가원님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평창 올림픽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달 24일 그리스에서부터 성화 봉송이 시작되면서 올림픽 홍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그리스에서 성화 인수 행사를 가졌고 국내에서도 문화체육계 스타들이 참여하는 성화 봉송 릴레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평창올림픽 개최지인 강릉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평화적인 올림픽 정신을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제정세가 냉각되면서 평창올림픽 참여를 두고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우려를 표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IOC에서도 평화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북한의 올림픽 참가 비용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평창올림픽 개최까지 남아있는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공교롭게도 남북의 긴장 상태가 한껏 고조된 상황이라서 참가하는 선수들 그리고 관람객들의 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승현 기자, 지금 평창올림픽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차근차근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림픽의 이 진행 과정에서 한반도 안보 정세 불안이 나오면서 이 올림픽과 관련한 이 평화의 이슈가 이렇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올림픽의 기본 정신 바로 평화의 상징입니다. 이 고대 아테네에서 처음 올림픽이 열렸던 시절, 그러니까 기원전 776년 당시 상황이 이 전쟁이 상당히 빈발했던 시기입니다. 이 올림픽이 열릴 때는 진행 중이던 전쟁 모두 휴전을 하면서 이 올림픽이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이 올림픽 성화가 채화될 때마다 불리는 올림피아의 빛이 이 평화를 기원하는 고대인들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도 이 올림픽의 평화 정신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올림픽 관련 공식 행사에서 늘상 볼 수 있는 게 이 비둘기를 하늘 위로 날아오르게 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들 역시 이 평화를 상징하는 이미지들을 연상시키는 행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평화의 측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더욱더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한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휴전 지역인 한반도에서 열리는 올림픽 행사인 만큼 이 참가국들 역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무관심할 수만은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의 도발로 이어진 한반도 안보 불안이 이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이 평창 올림픽도 자칫 직격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게 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관련한 안보 이슈가 이 올림픽 개최국으로서는 이 변수로는 작용할 수는 있지만 이 절대적인 상수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 올림픽 개최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각종 의미 있는 노력도 진행 중이고 또 강릉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열린 것도 이런 측면에서 역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IOC가 평화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이 북한의 참가 비용 지원을 약속한 것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북한은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갖춘 상황입니다. 이 피겨페어의 럼대옥 또 김주식조가 이 올림픽 출전권을 이미 따낸 상황이어서 이 북한이 결단만 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 참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북한이 아직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를 밝힌 적은 없지만 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신호는 여러 차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이 장웅 북한 IOC 위원이 지난 6월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치가 열려야 스포츠가 된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지난달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정치와 올림픽 다른 문제다. 이 평창 올림픽에서 어떤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조금은 뉘앙스가 다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10년 만에 이 크로스컨트리 선수를 국제 대회에 출전시킨 것도 이 평창 올림픽 출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올림픽 참여를 통한 안보 우려 불식은 아직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북한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는 일련의 발언들이 이어졌고 우리 정부나 IOC 측의 북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석 달 동안 북한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공식적인 또 비공식적인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는 13일 유엔 총회에서 이 올림픽 휴전 결의안 채택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이 안보리 결의처럼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한반도의 긴장이 상당히 고조된 상황에서 이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올림픽 참가 등록이 내년 1월 29일까지니까 그 전까지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행동 이행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보면서 또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네, 평창올림픽은 준비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사면서 실질적으로 티켓 오픈 등 준비에 차질을 겪기도 하였으며 국내의 올림픽 열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이번 주 초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한 올림픽 홍보 영상이 데이트 폭력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삭제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올림픽이 수많은 의혹을 겪어왔던 만큼 홍보에도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로 인해 참가팀의 안전 우려 등 새로운 어려움들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최근 YTN 보도를 살펴보면 알펜시아 등 올림픽 종료 후 관련 시설 활용 등 갈등이 계속되는 등 풀어야 할 현안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올림픽 개최에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성공적인 개최와 향후 성과에 대해서 언론의 꾸준한 점검과 심층적인 보도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 어지러운 국내외 정세 속에서 정말 평창 동계올림픽의 홍보가 많이 늦어진 거는 또 사실입니다. 그래도 흥행에 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삐를 바짝 지금 당겨야 될 때인데요. 언론 보도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아무래도 많은 돈과 인력이 투입되는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그 반대급부에는 부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그만큼 상대적으로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널리스트 입장에서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어떤 이벤트의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문제점 또 개선점 등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저널리즘이 가진 생태적인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올림픽이라는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 역시 이 같은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이 명과 암이 공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욱이 평창 올림픽의 경우에는 국정농단 사건과의 연계성을 가는 의혹들이 터져 나오면서 준비에도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또 수억에서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올림픽 시설 관련 건설 과정에서 이 국정농단 사범들이 개입됐다는 의혹은 이 올림픽 개최의 투명성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에 비리 의혹이 끼어들면서 올림픽 행사 자체는 물론이고 올림픽의 정신까지 훼손시킨다 이런 우려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창 올림픽은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이처럼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의혹의 이미지와 올림픽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실무적인 실수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차례 포착이 됐습니다. 최근 공개된 올림픽 홍보 영상은 이 데이트 폭력을 연상시킨다. 이런 여론의 문매를 맞고 삭제되기도 하면서 이 평창 조직위원회의 홍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된 게 현실이고 또 이런 현실을 감안을 하면 이 올림픽 개최를 위한 준비 과정 또 예산 집행과 운영 등의 언론의 감시자의 역할이 더욱더 절실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부가 강조하는 올림픽 개최를 통한 경제적인 효과 또 폐막 이후에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과연 사실에 맞닿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를 위한 과장인지 더 나아가서 홍보를 위한 허위 정보는 아닌지 면밀한 감시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비판을 위한 비판 또는 비판을 위한 감시가 전부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이 전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이 성공적인 개최 또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언론의 역할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이 개최국으로서 위상을 더 높이는 과정에서도 그 역할은 더욱 분명히 요구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이 대회 자체를 위한 홍보성 보도, 더불어 더 건강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꾸준한 언론의 점검도 필수 불가결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를 하든 비판을 하든 이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심층 보도와 후속 보도를 통해서
국가적이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행사인 올림픽이 얼마나 잘 준비가 됐고 또 잘 치러졌는지 면밀히 살피는 것도 언론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YTN은 앞으로 남은 석 달여의 개최 준비 기간과 올림픽 개최 기간 또 더 나아가서 개최 이후의 상황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분석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 개최국의 뉴스 채널로서 좀 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그런 행사인 만큼 정말 우리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강희원 시청자 평가원과 스포츠부 이승현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10월 26일에 있었던 YTN DMB 10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아직도 우리가 그 우리를 갖다가 그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폄하해서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요, 그 여전히 그 세계화, 국제화, 뭐 혹은 뭐 글로벌화라는 거에 대한 우리가 그 콤플렉스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뭐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한 30년 전, 40년 전, 뭐 한 20년 전까지라도 우리가 뭐 국제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때라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 뭐 이런 게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뭐 세계 10대 강국이고 이제는 대한민국 모르는 나라가 없는데 굳이 꼭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세계화되고 국제화되고 글로벌화된 나라야, 뭐 이런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제 그 일단 프로그램 그 전체에 대한 그 제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니까 16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짧은 분량인데 보통 보니까 꼭지가 한 8개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분, 뭐 길면 3분, 뭐 한 1분짜리도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제공되는 정보가 굉장히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스토리가 될 만한 걸 한 2개 정도로 뽑아가지고 한 2개나 한 3개 정도로 뽑아가지고 하면 좀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나 한류 위주의 그런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해외 홍보 문화원 아니면은 그런 해외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알리는 그런 NGO들, 그다음에 정부 주도 그런 홍보 영상을 보는 듯한 느낌이 인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많이 봤던 우리에게 많이 노출이 되었던 그런 기존의 프로그램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거주 한인 동포, 특히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는데요. 그 입양인들의 이야기들은 지금까지 보면 항상 마음이 아픈 그런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글로벌 코리안에서도 보면은 대부분의 입양인들의 이야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그동안 겪었던 아픔 같은 거를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너무나 익숙한 그러니까 스토리였고, 근데 자칫 그런 소재가 많이 방송되다 보면은 입양인들에 대한 어떤 우리만의 그런 편견이 고정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입양인들이 물론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은 입양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하고 있는 문제들이고 성장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인데 유독 입양인들의 어떤 정체성 찾기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고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옴으로써 입양인 그러면은 그런 어떤 슬픈 이야기로 뭔가 이렇게 고정된 인식을 갖게 만들까봐 그런 점이 조금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입양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에도 얼마든지 씩씩하고 성공적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스토리들을 보여준다면 훨씬 다양한 모습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국에도 우리와 같은 그런 재외동물이 많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생활상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오히려 되게 제 입장에서는 좀 의도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좋았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제 해외에 있는 재외 동포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또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 어떤 뭐 향수나 그리움 이런 것도 같이 좀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점에서 되게 조금 좋았다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또 꼭지가 바뀔 때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처럼 이렇게 비행기가 지구 전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모습이 되게 신선하고 그냥 보는 사람 자체가 어떻게 좀 여행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서 그런 표현이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사실 저도 그걸 보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조금 되게 많이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러한 문화나 음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관심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어서 또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보내주신 기획 의도를 보니까 이 기획 의도가 동포 사회의 다양한 소식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뭐 다른 재외 교포들과의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 그리고 각 나라의 생활상과 문화를 소개하는 것인데 그런 의도로 이제 바이어스 되어서 9월 3일 방송분부터 4개 방송분을 다 시청을 했는데요. 9월 3일 방송분도 마찬가지고 그 뒤 방송분도 마찬가지인데 뭐 헤이그의 이준 열사상, 뭐 그다음에 소녀상, 한류, 케이팝, 한상 대회, 스리랑카의 태권도 열풍, 또 칠레 또 케이팝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 베트남 수교에 대한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잘 살고 있고 좋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홍보의 콘텐츠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기획 의도에는 동포들이 살아가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거의 없고요.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이벤트에서 한국 사람들의 역할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시하기 위한 어떤 민족성을 좀 뭔가 좀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홍보에 치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뒤에 9월 10일 방송분들도 보면 의외로 아닌 부분도 있었지만 뉴질랜드 그 구의회의 자매들이라든지 뭐 노르웨이 한인 입양이라든지 그 뭐 미국에 성공한 한인 회장권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의도를 잘 담고 있다고 생각되었지만 나머지 방송들은 홍보라든지 한류에 대한 홍보물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기획 의도가 잘 반영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박현순 위원님의 그 말씀하고 좀 일맥상통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해외로. 이거를 우리 쪽으로 들어오게끔 하면 안 되냐. 화살표를. 왜 자꾸 우리를 자꾸 보여야 되는 거냐. 아직도 그렇게 홍보 수준이네. 여기가 우리가 상당히 세계화돼 있고 뭐 글로벌이라는 말이 이제 거의 뭐 상식 수준에서 누구나 하는 말인데 또 인천공항이 어떻게 보면 허브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 그런 상태에서 너무 우리를 폄하하고 또 이 안에 외국인들도 많고 이제는 거의 뭐 우리 쪽 한인들이 한국에서만 활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옛날처럼 막 이렇게 우리 잘하고 있다, 해외 나가서 잘하고 있다, 우리 동포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게 개념,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즉 뭔가 조금 개념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YTN에서 그냥 무심코 이제는 그냥 아까 우리 박현순 위원님 말씀 아웃바운드의 시계 이거 홍보하자. 우리 이거 태권도도 잘 나가고 있다. 이제 그 수준은 아니에요. 예.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한국 안에 세계가 있다는 얘기죠. 라는 식으로 조금 우리를 폄하시킬 필요 없고 우리들 좀 한 단계 올려서 OECD도 있는데 OECD 맞아 그죠? 예. 좀 개념을 조금 달리해서 좀 글로벌 코리아를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아니면 우리 여기 와 있는 해외 외국에 또 갔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한반도의 이 지리적 조건이 글로벌 되기에는 상당히 좋다. 왜냐하면 둘러싸여 있지만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의식의 전환들이
좀 YTN의 글로벌 코리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인명에 관한 자막의 오류나 자료 화면의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일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 먼저 돈을 요구하여 받았다는 관련 내용을 선임 기자가 취재 팩트를 통해 비교적 자세하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석이었던 조윤선 현기환 전 수석도 국정원에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을 전하면서 조윤선 장관을 조윤석으로 잘못 표기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다룬 자료화면 방송 중에 남경필 도지사를 바른정당 의원으로 잘못 고지했는데 약 4분 뒤에 앵커가 잘못 방송된 점을 사과하는 양해의 멘트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에 도착한 문 대통령의 모습을 2분할 화면으로 다루면서 자막으로 취임식과 같은 양복, 넥타이, 초심 잃지 않겠다로 고지하면서 오른쪽 화면은 대통령 취임식 당시 화면이 아닌 6월 12일 첫 시정연설 당시의 자료를 잘못 내보냈는데 이와 같은 오류는 뉴스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인호 고려대 교수로부터 연예인 사망 사고에 대한 품격 있는 보도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배우 김주혁 씨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한 배우의 갑작스런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이한 사고 상황도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언론의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사고와 죽음을 두고 사실을 보도하고 고인의 삶을 조명하는 것은 언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보도들로 인해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좋은 배우였고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보도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무분별한 의혹과 흥미 위주의 보도입니다. 공식적인 사인이 발표되기 전에 일부 매체들은 정확한 근거 없이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사인 관련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약물 부작용 가능성, 자동차 급발진 가능성 등의 추측성 기사는 시청자와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낚시성 기사나 동료 연예인 조문 보도와 같이 흥미를 바탕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기사도 적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과도한 속보 경쟁과 단독 기사의 남발입니다. 공식적인 사망 판정이 나오기도 전에 사망 보도가 나오고 이후 비슷비슷한 단독 기사가 계속 등장했습니다. 여기서의 단독은 다른 언론사가 쓰지 않은 독자적인 기사라는 뜻이 아닌 클릭을 유도하는 장치에 가까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언론사의 온라인 광고 수입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사의 수익 구조에 있어서 온라인과 모바일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 윤리를 떠나서 이것은 인간과 그 죽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물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 행태에 대해서 언론계 내에서도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은 희망적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모이다 보면 내부의 자정이건 외부의 개입이건 간에 머지않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에 대한 비판, 특히 기자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 조금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자들을 비하하는 기레기라는 표현을 잘 아실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독이라고 이름 붙은 기사들, 그리고 포털에 올라오며 선정적으로 편집된 제목들은 취재 기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게 많습니다. 트래픽을 고려해야 하는 온라인 뉴스팀이나 편집에서 붙인 제목 때문에 취재 기자들은 기레기라는 비난의 댓글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자들에게 즉각적인 비난을 하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언론사 내에서 동료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이러한 일이 조금씩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